유아 선행학습이요? 전문가들은 이걸 조기 교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부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보낸 선행학원에서 내 아이가 되려 학습 부진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진료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아 정신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과 더불어 유아 우울증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아 조기 선행학습이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아 선행학습을 찬성하는 부모님들은요,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언어학습 또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일정 부분은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선행학습 자체를 반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는 이 선행학습이 다수가 선택하는 일반적인 코스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유아 선행학습은요, 아이가 일찍부터 어떤 영역, 언어, 수리, 과학, 예체능 이런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일 경우에만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예전에 그 영재 발굴단이란 TV 프로 보셨죠?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출연했던 애들처럼 이런 특별한 아이들에게는 선행학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동의 5% 이내예요. 제가 보는 유아 선행학습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소수의 특별한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기준이 다수의 아이들에게 강요되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학습 환경에 일찍부터 노출되면 아이들의 뇌가 발달 단계에서부터 자극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학습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보낸 선행학원에서 내 아이가 되려 학습 부진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진료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죠. 내 아이를 잘 키우려는 부모의 불안과 욕심이 아이러니하게 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팩트 폭격을 드리자면 공부는요, 사실 유전의 영역이 더 큽니다. 여기에 좀 환경적인 영향이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잭 햄브린 미시간 주립대 교수가요, 2014년에 88개의 기존 연구에서 1만 113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포츠, 음악, 학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습과 재능이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밝혀내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성공이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음악은 21%, 스포츠에서는 18%였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학업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노력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였냐면 단 4%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노력이 아니라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는 겁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라고 말했지만 공부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네요.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노력을 운운하면서 공부를 다그칠 수 없다는 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아기 선행학습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심리 발달적인 부분, 뇌 발달적인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심리 발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유아의 자존감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런 자기 주도성을 통해서 자존감이 발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선행학습이 부모님이나 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서 정해지게 된다면 아동은 좀 무의식적으로 나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뭘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이 형성돼서 이게 아동의 우울감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성취에 압박을 주는 그런 성적, 또 속도 중심의 조기 학습 환경은 너는 잘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너 실수하면 혼난다, 너는 네 자체로 충분하지 않아. 아동은 이 과정에서 내가 조건적으로 수용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런 조건적인 자존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유아기 이후에 불안, 우울,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뇌 발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뇌의 인지 영역도 사실 발달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세까지는 감각 운동 시스템, 그리고 6세까지는 정서 조절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전전두엽, 그러니까 자기 조절, 주의력 조절 회로는 4에서 7세 사이에 급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등 인지학습 능력, 문해력, 수리력, 논리력 이런 것들은 7살 이후에나 발달하는 뇌기능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감각, 정서 같은 시스템이 먼저 충분히 발달이 되고 이 토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7세는 되어야지 인지 위주의 학습,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정상적인 정서, 인지 발달 과정을 무시하고 이런 정서 감정 발달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인지적인 부하가 아동에게 지워지는 경우에 아이는 이런 인지 과제 자체를 되게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유아기는 정상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 또 주의력 회로가 미숙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시키게 되면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충동을 억누르게 시키는 건데, 이런 과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다 보면 아이는 사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직은 발달이 충분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정 회로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자극되게 되는데, 또 반면에 감정을 조절해주는 전두엽은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회로가 먼저 막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전두엽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뇌에 각인이 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 불안 회로가 강화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뇌과학자, 교육 전문가들의 답은 모두 일치했는데요. 바로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힘을 말해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말 힘들죠. 우울하죠.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지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이 회복 탄력성은 결국에는 뇌가 좀 튼튼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동기의 뇌가 튼튼하게 자라게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무시하는 교육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충분한 정서 조절의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고차원적인 인지부하를 막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뇌 발달이 제가 감각, 정서, 자기조절, 인지 이 순서대로 발달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발달할 수 있도록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자극을 주셔야 돼요. 아이는 사실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아이의 전두엽, 편도체, 보상회로, 애착회로를 바로바로 자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 발달의 바탕이 되는 건 크게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율성,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점검해보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지는 이러한 경험을 늘려줘야 돼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추운 날 반소매를 입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떼를 부리면요, 부모는 야 두꺼운 거 입어, 점퍼를 입어 이렇게 강요하는 대신에 점퍼와 코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추운 날에 왜 민소매를 입으면 안 되는지, 왜 코트보다는 점퍼를 입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이때 부모가 주의했으면 좋겠는 건요, 자율성에 대한 이해인데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라는 얘기는 아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허용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의 선택지를 좁혀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과도한 성취 위주의 선행학습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조건적인 인정과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동의 조건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유아기 이후에 완벽주의적인 성향, 불안, 우울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 쉽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습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실은요, 아이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큰 힘이 되죠. 이렇게 부모가 자율성을 키워주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은 아이의 뇌를 건강하게 바꿔주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또 사랑을 주고받을 때는 공포와 공격성을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가 안정화됩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이 토대가 되면 아이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거나 또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는 환경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확률을 높여주게 돼요. 사실 행복한 뇌의 뿌리는 긍정적인 정서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중심지 대치동에서 오랜 기간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셨던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이는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가을에 피는 꽃일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유아 선행학습은요, 부모의 불안이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을에 필 꽃을 억지로 봄에 피게 만든다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도 그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겠죠? 이 찬란해질 내 아이의 꽃봉오리를 피우지도 못한 채 시들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